여러분, 지난주 제 병원 응급실에 76세 어르신이 실려오셨습니다. 숨을 못 쉬셨어요. 가족들이 등을 두드리고 119를 불렀지만 병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원인이 뭐였을까요? 떡 한 조각이었습니다. 손주가 사온 인절미를 드시다가 기도에 걸린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간식을 먹다가 응급실에 실려온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국적으로 2,340명입니다. 그중 187명은 끝내 돌아가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냉장고에서 꺼내 드시는 그 간식이 내일 여러분을 응급실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35년간 시니어 건강을 돌봐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큰 병보다 작은 습관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특히 간식은 여러분이 매일 먹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이 쌓이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시니어에게 가장 위험한 간식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떤 간식을 피해야 하는지, 대신 무엇을 드셔야 하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드리는 안전한 간식 리스트까지 받아가시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순덕 씨, 72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매일 오후 3시면 빵집에서 산 단팥빵을 드셨어요. 허기 지는 게 싫어서 그러셨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자꾸 목이 마르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됐어요. 피곤도 심하셨고요.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당화혈색소가 7.8이었습니다. 당뇨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혈압도 정상, 체중도 정상이셨거든요. 알고 보니 매일 드시던 그 단팥빵 하나에 각설탕 15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었습니다. 간식 하나로 당뇨병이 생긴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간식, 혹시 여러분 집에도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있으면 댓글에 숫자 1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대신 뭘 드셔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5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과일 주스 있으신가요? 아침마다 한 잔씩 드시나요? 과일이니까 몸에 좋겠지 생각하시죠? 대전에 사시는 김철수 씨, 68세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 한 컵을 드셨어요. 시판 오렌지 주스요. 과일, 비타민 챙겨야지 하시면서 2년 넘게 드셨답니다.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성지방이 320이었어요. 정상은 150 이하거든요. 간 수치도 높아져 있었고요. 지방간이 시작된 겁니다. 담당 의사가 물었습니다. 평소에 술 드세요? 기름진 음식 자주 드시나요? 그런데 김 씨는 술도 안 하시고 식단도 담백하게 드셨어요. 알고 보니 범인은 매일 아침 드시던 오렌지 주스였습니다. 시판 과일 주스 한 컵에는 각설탕 810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게다가 과일의 섬유질은 다 없어지고 당분만 농축돼 있습니다. 이게 매일 간으로 들어가면 지방으로 쌓이는 겁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2022년 발표한 논문을 보면 하루 한 컵 이상 과일 주스를 마시는 60대 이상 어르신은 당뇨 발병률이 28% 높았습니다. 생과일을 그대로 드신 분들은 오히려 당뇨 위험이 줄었고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과일을 통째로 먹으면 섬유질이 당분 흡수를 천천히 만듭니다. 그런데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다 버려지고 당분만 남아요. 이게 혈관으로 급격히 흡수되면서 혈당을 확 올립니다. 췌장이 놀라서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하고 이게 반복되면 당뇨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일 주스는 이제 끊으세요. 목마르면 물 드시고요. 과일은 통째로 드세요.
사과 반 개, 귤 한 개, 이렇게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씹는 과정에서 포만감도 생기고 섬유질도 같이 들어가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요. 김철수 씨는 주스를 끊고 생과일로 바꾸신 지 3개월 만에 중성 지방이 180으로 떨어졌습니다.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몰랐을까 하시면서 후회하셨어요. 그런데 과일 주스보다 더 위험한 간식이 있습니다. 사위입니다. 여러분, 오후에 출출하면 빵 드시나요? 단팥빵, 크림빵, 케이크 한 조각? 밥보다는 덜 부담스럽잖아. 이렇게 생각하시죠?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영혜 씨, 70세입니다. 매일 오후 사시면 동네 빵집에서 크림빵을 사오셨어요. 허기지면 기운이 없어서 그러셨답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내셨는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셨대요.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CRP 수치가 8.5였습니다. 정상은 1.0 이하거든요. CRP가 뭐냐면 몸속 염증 수치예요. 이게 높으면 관절염,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그런데 박 씨는 다른 건 다 정상이었어요. 혈압도 콜레스테롤도 괜찮았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매일 드시던 빵이었습니다. 시판 빵에는 3가지 독이 들어있어요. 첫째, 정제된 밀가루. 둘째, 설탕. 셋째, 쇼트닝이라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정제된 밀가루는 우리 몸에서 설탕처럼 작용합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려요. 이 과정에서 몸속에 염증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설탕은 더 심각해요. 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키고 관절까지 망가뜨립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하루 1개 이상 빵이나 케이크를 먹는 60대 이상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관절염 발병률이 34% 높았습니다. 심근경색 위험도 23% 높았고요. 왜 이렇게 될까요? 빵 속의 트랜스 지방이 혈관 벽을 긁어서 상처를 냅니다.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심장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설탕은 관절의 연골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유연해야 할 연골이 굳으면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판 빵은 이제 끊으세요. 출하면 고구마 쪄서 드세요. 고구마 반 개에 우유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아니면 통밀빵을 직접 만드셔도 돼요. 시판 빵처럼 달지 않아도 씹으면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박영애 씨는 빵을 끊고 고구마로 바꾸신 지 2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CRP 수치도 2.1로 떨어졌고요. 진작 알았으면 고생 안 했을 텐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빵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3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TV 보면서 과자 드시나요? 새우깡, 감자칩, 비스킷? 손이 가잖아요. 심심하면? 광주에 사시는 최동훈 씨, 73세입니다. 저녁 드시고 나서 매일 TV 보면서 과자 한 봉지씩 드셨어요. 조금만 먹으려고 했는데 손이 가더라 그러셨답니다. 그렇게 2년을 지내셨는데 작년 여름에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병원 도착해서 큰 후유증은 없으셨지만 1달 입원하셨거든요. 퇴원하고 나서 제가 생활 습관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술은 안 하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고 운동도 하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매일 밤 과자를 드셨더라고요. 과자 한 봉지에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평균 2001 500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 과자 한 봉지로 거의 다 채우는 거예요.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면 뭐가 문제일까요? 혈압이 올라갑니다.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요. 혈관 속에 나트륨이 많으면 물도 많이 들어와서 혈액량이 늘어납니다. 좁은 혈관에 혈액이 많아지면 압력이 세지는 거죠. 이게 혈압 상승입니다. 그리고 과자에는 트랜스 지방도 많이 들어있어요. 바삭한 식감을 내려고 튀기거나 기름을 많이 쓰거든요. 이 기름이 혈관 벽에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생깁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오는 겁니다. 서울 삼성병원 연구팀이 2021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하루 한 번 이상 스낵류를 먹는 70대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졸중 위험이 41% 높았습니다. 고혈압 발병률도 38% 높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자는 집에 아예 사놓지 마세요. 있으면 먹게 돼 있어요. 대신 TV 볼 때 방울토마토 한 접시 준비하세요. 아니면 오이 썰어서 소금 살짝 뿌려 드시면 됩니다. 씹는 식감도 있고 나트륨은 적고 수분도 보충되니까 일석삼조예요. 최동훈 씨는 퇴원 후 과자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대신 매일 저녁 오이 반 개씩 드세요. 6개월 후 혈압이 150에서 125로 떨어졌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과자 생각 안 나요? 이제 오이가 더 맛있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자보다 훨씬 더 위험한 간식이 있습니다. 2위입니다. 여러분, 가방이나 주머니에 사탕 넣고 다니시나요? 목마를 때, 입 심심할 때 하나씩 빨아 드시죠?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정미자 씨, 75세입니다. 30년 넘게 사탕을 달고 사셨어요. 입이 심심하면 자꾸 찾게 되더라 그러셨답니다. 하루에 5-6개는 기본이고 많을 때는 10개도 넘게 드셨대요. 그런데 작년 가을 손주 집에 놀러 갔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탕을 빨다가 깜빡 졸으셨는데 기도로 넘어간 거예요. 숨을 못 쉬셔서 얼굴이 파래지셨답니다. 다행히 며느리가 하임리히법을 알아서 급하게 해드렸고 사탕이 나왔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질식사할 뻔했습니다. 시니어에게 사탕이 왜 위험할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침 분비가 줄어든 상태에서 사탕을 빨면 목에 잘 달라붙어요. 둘째, 삼키는 근육이 약해져서 갑자기 넘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졸거나 깜빡하면 기도로 들어갑니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사탕이나 캔디 때문에 119에 신고된 65세 이상 어르신이 347명입니다. 그중 23명은 끝내 숨지셨어요. 작은 사탕 하나가 생명을 앗아간 겁니다. 그리고 사탕은 치아에도 치명적입니다. 단 성분이 입속 세균과 만나면 산을 만들어요. 이 산이 치아를 녹입니다. 60대 이상은 잇몸도 약해진 상태라서 충치가 더 빨리 생겨요. 치아가 빠지면 제대로 씹지 못하고 그러면 영양 흡수도 안 되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일본 도쿄대 치의학과에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하루 3개 이상 사탕을 먹는 70대 어르신은 치아 상실률이 56% 높았습니다. 잇몸 질환도 2.3배 많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탕은 이제 버리세요. 입이 심심하면 무설탕 껌을 씹으세요. 씹는 행동 자체가 침샘을 자극해서 입속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아니면 물을 자주 마시세요. 텀블러에 물 담아서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 목마를 때마다 한 모금씩 마실 수 있어요. 정미자 씨는 그날 이후 사탕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대신 무설탕 껌을 씹으세요. 그리고 3개월 후 치과 검진 받으셨는데 잇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죽을 뻔한 게 약이 됐어요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위험한 간식이 있습니다. 1위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명절 때 받은 떡 냉동실에 있으신가요? 출출할 때 꺼내서 데워 드시나요? 인절미, 송편, 절편.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환자가 바로 떡을 드시다가 쓰러지신 분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광수 씨, 76세였습니다. 손주가 명절 선물로 사온 인절미를 드시다가 기도에 걸렸어요. 가족들이 등을 두드리고 119를 불렀지만 병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응급소생술로 심장은 다시 뛰었지만 뇌 손상이 심했어요. 산소가 5분 이상 안 들어가서 뇌세포가 죽은 겁니다. 결국 한 달 후 돌아가셨습니다. 떡 한 조각 때문에요. 떡이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떡은 찰기가 강합니다. 입천장이나 목에 달라붙어요. 60대 이상은 침 분비가 적어서 떡을 삼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떡을 씹다가 갑자기 삼키면 목구멍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공기가 안 들어가는 거죠. 소방청 통계를 다시 보면 음식물로 인한 질식 사고 중 떡이 1위입니다. 전체의 32%를 차지해요. 특히 65세 이상에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작년 한 해 떡으로 질식해서 119에 신고된 어르신이 748명이고 그중 187명이 사망하셨습니다. 떡은 또 혈당도 급격히 올립니다. 찹쌀로 만들어서 소화가 빨라요. 먹자마자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이런 혈당 변동이 반복되면 당뇨가 생기고 혈관도 손상됩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2020년 발표한 논문을 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떡을 먹는 60대 이상 어르신은 당뇨 발병률이 45% 높았습니다. 뇌졸중 위험도 38% 높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떡은 이제 드시지 마세요. 특히 인절미, 절편처럼 찰기 강한 떡은 절대 안 됩니다. 명절에 받으면 가족들 주시거나 아예 사양하세요. 건강 때문에 못 먹어요 하고 정중하게 거절하시면 됩니다. 출출하면 대신 뭘 드실까요? 찐 고구마, 찐 감자, 옥수수가 좋습니다. 이것들은 찰기가 없어서 목에 안 걸려요. 천천히 씹어서 먹으면 포만감도 생기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아니면 단호박 찌셔서 드세요. 달고 부드러워서 떡 생각 안 나실 거예요. 김광수 씨 가족은 지금도 후회하고 계십니다. 떡만 안 드렸어도 왜 그때 말렸을 걸 하시면서요. 여러분은 제발 이런 후회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냉동실에 있는 떡 꺼내서 버리세요. 지금까지 시니어에게 가장 위험한 간식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위, 시판 과일 주스입니다. 당분 폭탄이고 지방간을 만듭니다. 대신 생과일을 통째로 드세요. 4위, 빵과 케이크입니다. 염증을 일으키고 관절을 망가뜨립니다. 대신 고구마나 통밀빵을 드세요. 3위, 과자와 스낵입니다. 나트륨과 트랜스 지방이 혈압과 혈관을 망칩니다. 대신 방울토마토나 오이를 드세요. 2위, 사탕과 캔디입니다. 질식 위험이 크고 치아를 망가뜨립니다. 대신 무설탕 껌이나 물을 드세요. 1위, 떡입니다. 질식으로 사망할 수 있고 혈당도 급격히 올립니다. 대신 찐 고구마, 감자, 옥수수를 드세요. 이 5가지만 피하셔도 건강이 확 달라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 이걸 실천하신 분들이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서울 송파구 이영숙 씨, 69세. 과자를 끊고 방울토마토로 바꾼 지 4개월 만에 혈압이 20 떨어졌습니다. 대구 수성구 박정호 씨, 71세. 빵 대신 고구마 먹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부산 동래구 최순희 씨, 74세. 주스를 끊고 생과일 먹은 지 2개월 만에 중성 지방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 남동구 김영철 씨 77세. 사탕을 끊고 무설탕 껌으로 바꾼 지 한 달 만에 잇몸 출혈이 멈췄습니다. 광주 북구 정혜순 씨 72세. 떡을 끊고 단호박 먹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7.2에서 6.1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냉장고 열어서 위험한 간식 찾아보시고 있으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리고 대신 건강한 간식을 준비하세요. 고구마 사서 쪄 놓으시고 방울토마토 씻어서 담아 놓으시고 오이 썰어서 냉장고에 넣어 놓으세요. 그럼 배고플 때 그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사람은 보이는 걸 먹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이 정보는 생명과 직결된 내용입니다. 주변의 부모님, 형제분, 친구분들한테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시든 링크를 복사하시든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공유한 이 영상 한 편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 딸이 보내준 유튜브 영상 보고 습관을 바꿔서 건강해지신 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 남겨주세요. 저도 이런 간식 먹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끊겠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한테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가 꼭 먹어야 할 슈퍼푸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인데 이걸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10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이 10년을 바꿉니다. 손주들 결혼식에서 축사하시고 싶으시죠? 자녀들한테 짐 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바꾸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